이른 아침 종종걸음으로 일터로 향하는 선구 씨. 오늘 일거리도 많은데 날씨까지 안 도와주네. 아이씨, 하늘도 무심하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탓에 온몸이 떨리는 데다가 얼마 전 새로 시작한 택배 일의 특성상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날씨에 민감한 것은 당연지사. 택배. 네. 게다가 오늘은 함께 일하는 동료가 아파서 나오지 못한다는 연락까지 받은 터라 혼자 두 사람의 몫을 해야 할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서는데 잠시 후. 안녕하세요. 일찍 나오셨네요. 물건이 좀 많이 밀려서 이거 오늘 성구 씨 혼자 다 하려면 고생 좀 하겠어. 어쩌지? 제가 일복이 많아서 그렇죠 뭐. 대신 오늘 일당은 2배로 쳐주셔야 해요. 그건 걱정하지 마. 그럼 수고 좀 해줘. 네. 그리하여 평소보다 배송해야 할 짐이 2배 이상 많기는 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서둘러 짐을 싣고 출발하는데 오늘 안으로 일을 끝내기 위해 잠깐의 쉴 틈도 없이 부지런히 뛰어다니다 보니 바쁘게 움직일 때는 이렇듯 땀이 송글송글 맺히다가 잠시 쉴 때는 금세 땀이 식으면서 추워졌고 추워. 에이치. 하루 종일 그러기를 반복하다 보니 금세 컨디션이 나빠지며 급기야 몸살 기운까지 느껴지는 선구 씨. 하지만 아직 배송할 물건이 많이 남아있어 이대로 일을 접을 수도 없는 상황. 결국 가까운 약국에서 종합 감기약을 사오는데 약 먹을 물이 바닥이 난 상황. 물이 없네. 살아가긴 귀찮고. 이거랑 먹자. 아쉬운 대로 옆에 있던 오렌지 주스와 감기약을 먹고 잠시 후 가까스로 몸을 추스르고 다시 배송일에 나서는 성구 씨. 자신의 상체보다 훨씬 큰 상자를 들고 막 돌아서려는 찰나 미쳐 달려오던 자전거를 보지 못했고 자전거와 부딪히면서 그만 눈길에 미끄러지고 마는데 넘어지면서 손에 상처를 입은 성구 씨. 괜찮으세요? 어떡해. 손에 피 나는 것 같은데. 넘어지면서 살짝 긁힌 것 같네요. 이 정도야 뭐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급히 가다가 앞을 못 봐서. 아니에요. 주위 안 살핀 저도 잘못이죠. 죄송합니다. 많이 다친 것 같지 않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손바닥에 난 상처가 쓰라리긴 했지만 그리 심한 건 아니었고 아직 배송할 물건이 남아있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드디어 일을 마친 후 드디어 다 끝났네. 성구 씨, 예. 오늘 진짜 수고 많았어. 예. 자, 오늘 일단 내가 특별히 두둑히 넣었어. 감사합니다. 무척 피곤하긴 했지만 두둑한 주머니 덕분에 기분 좋게 퇴근하는 성구 씨. 이대로 집에 들어가기 아쉬운 마음에 친구 승규 씨한테 전화를 거는데 승규냐? 나 오늘 일당 두둑하게 받았는데 소주 한 잔 어때? 그래 임마, 형님이 쏜다 쏴. 그럼 조개 입고 있지? 오케이. 그리하여 잠시 후 술잔을 기울이며 마주 앉은 두 사람. 한 잔 받아라. 근데 너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술 마셔도 괜찮겠어? 피곤하니까 이걸로 푸는 거지. 안 그래? 그래. 대신 안주도 좀 먹으면서 마시는 거다. 이거 다 익었다. 얼른 먹어. 그래. 맛있다. 배가 고팠던 탓인지 오늘따라 조개구이가 더 맛있게 느껴지고 이때 조개에 생긴 물이 숯불에 떨어지면서 연기가 심하게 나긴 했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마시다 보니
점점 거나하게 취해가는데 잠시 후 어느새 꽤 많이 마신 두 사람. 우리 너무 많이 마셨다. 이제 그만 가자. 야, 무슨 소리? 이제 시작이야. 어? 이제 시작이네. 술이 없네. 안주도 없고. 그만 드시지. 저기 이모! 네? 이모! 여기 소주 하나랑요. 그리고 이거 조개구이 말고 뭐 싱싱한 거 뭐 없어요? 아, 오늘은 새발낙지가 싱싱한데. 어우, 좋죠. 그래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분 좋게 가스실 취기가 작정이에요. 오르자 이대로 집에 돌아가기 싫은 성구 씨.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취기는 점점 더 오르고 술 기운 탓인지 몸에 열이 나는 듯 더워지는데 순규야, 여기 좀 덥지 않냐? 야, 저기 선풍기 있다.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더우면 저거 켜놓고 바람 쐬고 있어. 친구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성구 씨 혼자 잔을 비웁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승규 씨가 돌아오자 왜 없죠? 많이 취했는지 아예 바닥에 널브러진 채 잠들어 있는 성구 씨. 아유. 이 자식 완전 맛이 갔네. 안 되겠다. 성구야, 집에 가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서둘러 성구 씨를 깨우는데 이상한데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반응이 없는 성구 씨. 승규 씨가 계속 흔들어 깨워보지만 뭔가가 이상하고 불안한데요? 야, 방성구. 야, 임마! 야, 정신 차려봐! 너 왜 이래? 아줌마! 저기요, 아줌마! 여기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결국 성구 씨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고 그렇게 영영 승규 씨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성구 씨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그 위험성을 미처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행한 자신의 어떤 행동 때문인데 그렇다면 성구 씨가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택배 배송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추운 날씨에 다른 사람의 목까지 떠맡아 바쁜 하루를 보낸 성구 씨. 몸살 기운에 피곤함까지 더해지자 퇴근 후 피로를 풀 겸 친구와 술을 마시기로 하고 오가는 술잔에 기분이 좋아져 평소보다 과음을 하긴 했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하지만 친구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성구 씨. 근데 진짜 낙지. 자 그렇다면 과연 성구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술이 많이 취해갖고 낙지 먹으면 안 되겠네요. 친구와 한참 술을 마시던 바로 그때 저기 이모! 여기 소주 하나랑요. 그리고 이거 조개구이 말고 뭐 싱싱한 거 뭐 없어요? 아, 오늘은 새발낙지가 싱싱한데. 그래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권한을 마시. 네, 알겠습니다. 평소 두 사람 다 세발낙지를 좋아하는 터라 흔쾌히 안주를 시키고 이때 승규 씨가 잠시 화장실로 향하는데 너 치사하게 먼저 먹기 없기다. 이윽고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기다리던 세발낙지가 나오고 치사하게 형님이 먼저 먹는 게 당연한 거지. 아이고. 기다릴 것도 없이 평소대로 나무젓가락 사이에 싱싱한 세발낙지를 기우고 다리를 끝까지 돌돌 감아서 참기름에 푹 찍은 후 한 입에 가득 넣고 씹는 성구 씨. 그런데 천천히 씹으면서 맛을 음미하려던 그 순간 갑자기 목이 막히면서 순식간에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으니 미끌미끌한 낙지가 목으로 넘어가기는 쉽지만 자칫 목에 걸릴 경우 다리에 돋아있는 빨판의 강한 흡착력 때문에 빼내기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 그렇게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성구 씨는 통째로 먹은 세발낙지가 기도로 잘못 흘러들어가 막아버린 탓에 순식간에
질식사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통째로 먹은 세발낙지가 어떻게 기도를 막아 질식을 일으킨 것일까요? 세발낙지 되게 좋아하는데 잘 봐야겠네. 우선 사람의 신체 구조를 살펴보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쪽의 통로가 코와 입으로 들이마신 공기가 폐로 전달되는 기도이며 뒤쪽의 통로가 입을 통해 섭취한 음식물이 이동하는 식도입니다. 원래 음식물이 들어오면 기도는 닫히고 식도만 열리는 것이 정상이지만 시간차가 생겨 음식물이 기도로 잘못 넘어갈 경우 대부분은 기침을 통해 뱉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한 번쯤 낙지를 만져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표면이 미끌거리는 특성을 갖고 있어 더 깊숙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기침을 해도 빠져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특히 낙지의 경우 다리에 돋아있는 빨판이 기도 내에 달라붙으면서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 더욱 빼내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저건 진짜 꽉 막혀있네. 이렇게 기도가 막힐 경우 3분 이상 지체되면 호흡곤란으로 심장 활동이 멈추고 순식간에 질식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실제 낙지 빨판의 힘이 얼마나 강하길래 기도를 막았을 때 사람이 빼낼 수 없어 사망으로 이어지는지 국립수산과학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실제 낙지를 장력 측정기계 위에 올려놓고 빨판을 바닥에 고정시킨 후 몸통을 천천히 들어올리면서 빨판이 바닥에서 떨어지는 순간의 힘을 측정하도록 합니다. 실험 시작! 엄청난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실제 통째로 자주 먹는 세발낙지. 무게는 약 75g입니다. 자, 이제 세발낙지를 측정기계 위에 올려놓고 잠시 후 몸통을 줄로 살짝 묶은 후 천천히 들어올리기 시작하는데 몸이 위쪽으로 향하자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빨판으로 다리를 고정시킨 채 버티는 세발낙지. 몸이 점점 더 올라갈수록 다리 끝부분의 마지막 빨판까지 이용해 끝까지 안간힘을 쓰며 버티는데 그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실험을 마치고 세발낙지 빨판에 가해진 힘의 최대치를 확인해보니 무려 2.2kg. 낙지의 무게가 75g인 것을 감안하면 자신의 무게의 약 30배의 힘을 발휘한 것.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발낙지보다 조금 큰 낙지의 힘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무게를 재보니 182g으로 세발낙지의 약 2.5배. 이거 그냥 보통 아까와 마찬가지로 네. 측정기계에 낙지 빨판을 고정시킨 후 줄로 살짝 몸통을 묶은 후 천천히 들어보는데 눈에 보기에도 아까 세발낙지에 비해 훨씬 강한 힘으로 버티는 낙지. 이게 밀려 올라가요. 손잡으면 살을. 심지어 바닥에 받쳐둔 나무판까지 들어올릴 정도인데 마치 접착제로 붙여놓은 듯 끝까지 빨판으로 고정시킨 채 버티면서도 전혀 끄떡없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실험 종료 후 수치를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힘의 최대치는 무려 4.9kg으로 자신의 무게보다 27배의 무게를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험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별다른 이상 없이 멀쩡한 낙지. 이렇듯 겉으로 보기엔 미세한 빨판이지만 만약 잘못 삼켜 기도로 넘어갔을 경우 흡착력이 강해 쉽게 빼낼 수 없어 질식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인데 40대 남성이 술안주로 산낙지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졌습니다. 이처럼 실제 낙지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숨지는 사고가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낙지는 특히 가을, 겨울철에 회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데요. 특유의 씹는 맛을 느끼기 위해 통째로 드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낙지는 표면이 점액질로 덮여 있어 미끄럽고 두 종류의 특성상 흡착력이 강한 빨판을 가지고 있어 자칫 잘못 삼킬 경우 기도를 막아 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낙지를 회로 드실 경우에는 반드시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천천히 잘 씹어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낙지를 먹는 방법 지금부터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 낙지를 산채로 먹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회로 먹을 경우라면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먹어야 하며 이때 반드시 천천히 꼭꼭 잘 씹어 먹도록 합니다. 만약 낙지를 삼키던 중 목에 걸렸다면 낙지 특유의 미끌거리는 특성상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니 섣불리 빼내려고 하기보다 되도록 빨리 119에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현명한데, 하지만 이때 환자가 의식이 있고 입을 벌렸을 때 낙지 머리가 3분의 1 이상이 보인다면 기도 막힘이 더 진행되기 전에 빨리 낙지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함부로 손가락을 이용해 낙지를 빼내려고 할 경우 강력한 빨판의 힘 때문에 기도 안에 출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힘을 주어 빼내는 것은 안 되며 어디까지나 낙지가 기도 깊숙이 들어가지 않은 급박한 상황에서만 시행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낙지뿐만 아니라 말랑말랑한 떡이나 젤리, 겨울철에 즐겨 먹는 고구마 등으로 인한 기도 질식 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으니 무엇보다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지를 통째로 삼키는 행동이 기도를 막아 순식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성구 씨. 그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무심코 낙지를 통째로 삼켰다가 결국 소중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때론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당신의 목을 조일 수도 있다는 사실, 당신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